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하노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첫 회담을 엽니다. 만찬도 이어지는데 1박 2일 동안 이뤄질 미북 정상회담이 본격화됐습니다. 하노이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1대1 만남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만찬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통역 등 3명이 배석하고 북한 측도 보좌관 2명과 통역이 참석합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다음 날인 28일에 이어집니다. 단독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한 진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의 실무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 도착한 뒤 특별한 언급 없이 트위터에 막 베트남에 도착했으며 성대한 환영에 감사한다면서 엄청난 인파와 매우 큰 사랑이라고 올렸습니다. 기차를 이용한 김정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내려 하노이로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이후 북한 대사관 방문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먼저 하노이로 출발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whole team and the Vietnamese people for hosting this summit as well. You've done remarkable work.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 오전에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한 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합의에 어떤 진전을 이뤄낼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하노이 시민들의 마음은 남다릅니다. 하노이 시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을 통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적에서 친구로 과감한 개혁 개방 통해 발전과 번영으로 하노이 시민들은 베트남이 성취한 변화에 큰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얼굴에 티셔츠를 구입한 18살 부익광두이 씨와 친구들은 평화의 도시 하노이 시민들은 미국에 적대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đất nước của mình hiện nay đã là đất nước hòa bình và đang trong cuộc 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đất nước.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하노이 시민들의 생각은 베트남 발전의 분수령이 된 1986년의 도이모이, 즉 쇄신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절박한 경제 상황에서 2년보다 실리를 택한 베트남 수뇌부의 결단으로 1980년 278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17년에 2,204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양국 수교 이후 빌 클린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 4명이 모두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웅위엔 안닝 씨는 하노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give up the nuclear weapon, maybe you can similar, or maybe the American can support the North Korea can similar or develop more developed than Hanoi or Vietnam now. I think Kim Jong Un will change his mind. 하노이 시민들은 개혁 개방을 단행하기 전 베트남과 비슷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에 많은 연민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방문을 통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하노이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하원은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작고 점진적인 양보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선언과 정치적 인정, 제재 해제, 미군 철수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하고 나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do not cut into our alliance equities and offer those as negotiating chips to North Korea. Things like our exercises and our readiness, our troop disposition on the peninsula.
북한에 여러 차례 방문해 협상을 했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 상세한 협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협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정상회담이 발표될 때까지 협상이 또 답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eneral guiding principles for a final agreement, definitions and constraints, as well as timelines and benchmarks for the negotiation process. 의원들 역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양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We'll make sure sanctions are not relieved until we get significant assurance and verification that the actions of Kim Jong-un are sincere and bring. There be, frankly, no further concessions to the North until we see specific reciprocation on the table. 의원들은 대북 제재 해제나 연합훈련 중단 등 동맹과 관련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과거부터 미국을 계속 속이는 협상을 해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4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와 독일 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 등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 물자 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북한 현지 사무소에서 사용할 무선통신 장비 등을 보낼 예정이며 다른 두 단체는 식량과 식수 등을 북한에 반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엔의 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인도지원 사업은 모두 15건으로 늘었으며 각각의 면제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국제인권기구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미국은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잔혹한 인권 행위를 눈감아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25일 아시아 지부장의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은 여전히 강제노동과 이동 자유 제한, 실종 등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북 지도자는 이번 회담에서 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2년째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를 하루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지상배치 미사일, 핵 잠수함으로 구축된 핵무기 삼각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26일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취해야 할 다음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